오늘은 건강한 노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장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바로 건강 수명이 더욱 중요합니다. 장수연구소의 최근 데이터를 보면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사이에는 무려 10년이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80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의 생활 습관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젊었을 때부터 철저하게 피했던 습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장수연구소에서 3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특정한 습관들을 철저하게 피했다고 합니다. 이런 습관들은 단순히 불편함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수명을 실제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전자나 타고난 체질을 탓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생활 습관이 수명의 80%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특히 50대부터 시작된 잘못된 습관들은 노년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수명을 단축시키는 습관들을 반복하고 계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장수연구소가 밝혀낸 건강한 노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피하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5년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습관들은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죠.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들은 30년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특히 80세 이상 건강한 노인 1000명의 생활 습관을 분석한 귀중한 데이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곧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는 치명적인 5가지 습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습관을 점검해 보시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도 함께 알아보시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생활 습관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첫 번째 습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5가지 습관은 모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친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한국인의 생활 패턴과 체질을 고려한 것이라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제 생활 습관을 30년 동안 추적 조사했기 때문이죠. 이제 첫 번째 습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이 절대 하지 않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수면 시간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수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가진 노인들은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는 분들에 비해 수명이 평균 4.7년이나 짧았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력과 관련된 수치가 30% 낮게 나타났죠. 잠들고 깨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로 인해 면역 체계가 교란되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게 되는데요.
특히 밤 12시 이후의 수면은 질이 떨어져서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80세 넘게 건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이런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건강 장수의 비결이었던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낮잠에 대한 내용입니다. 2시간 이상의 낮잠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고 하는데요. 낮잠을 꼭 주무셔야 한다면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30분 이내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드시는데 이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이 무너지고 점점 더 많은 양의 약이 필요하게 되죠. 결국 이것이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2주만 지속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됩니다. 둘째, 저녁 식사는 취침 4시간 전에 가볍게 하시고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술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니 저녁에는 절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죠. 셋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멈추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이 잘 오지 않게 됩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한 72세 어르신의 사례를 보면 불규칙했던 수면 습관을 바로잡은 후 혈압이 안정되고 당뇨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네요. 수면은 우리 몸이 재생되고 회복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회복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건강한 수면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바로 건강 장수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건강한 수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인데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이 절대 하지 않는 두 번째 습관은 바로 혼자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혼자 식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건강한 수면은 장수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수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인데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이 절대 하지 않는 두 번째 습관은 바로 혼자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혼자 식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장수연구소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함께 식사하는 노인에 비해 수명이 평균 3.5년이나 짧다고 합니다.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과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특히 혼자 식사할 때는 영양 불균형이 심해지기 쉽습니다. 나 하나 먹는데 뭐라는 생각에 간단히 때우게 되고 결국 영양가 없는 음식으로 식사를 대충 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80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의 식사 패턴을 분석해보니 대부분 일주일에 최소 5회 이상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거의 매일 누군가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함께하는 식사가 건강에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식사하게 되어 소화가 잘 됩니다. 또한 다양한 반찬을 준비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죠. 무엇보다 함께 식사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시간의 대화는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끼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수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복지관이나 경로당의 공동식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요즘은 많은 곳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웃이나 친구들과 식사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집에서 모여 식사해도 좋고 근처 식당에서 만나도 좋습니다. 셋째, 가족들과 정기적인 식사 약속을 정해보세요. 매주 일요일 아침은 가족과 함께 식사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여서 식사한다는 약속을 정해두면 좋습니다. 혹시 불가피하게 혼자 식사를 해야 한다면 최소한 영양 균형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한 그릇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지 마시고 밥과 국, 단백질 반찬, 채소 반찬을 골고루 준비하세요. 식사 습관만큼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운동인데요. 이제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이 절대 하지 않는 세 번째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운동을 피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것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된다는 사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식탁에서의 대화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수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노인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에 비해 수명이 평균 6년이나 짧다고 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근감소증으로 인한 낙상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안 좋다는 이유로 운동을 피하시는데 이게 더 안 좋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고 이는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국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거죠. 80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가 자신만의 운동 루틴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격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꾸준히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 장수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장수연구소에서는 연령대별로 적합한 운동을 다음과 같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60대에는 걷기와 가벼운 조깅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최소 5일은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아침 시간대에 걷기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0대에는 근력 운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무거운 엮기는 위험하니 탄력 밴드나 맨몸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하세요.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낙상 예방에 가장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이죠. 80대 이상이 되면 균형 잡기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기나 정적인 요가 동작들을 천천히 따라 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죠.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운동 전후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꼭 하셔야 합니다. 특히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물 관리인데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약을 드시지만 이것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제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이 절대 하지 않는 네 번째 습관, 약물에 과다 의존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물 관리 또한 건강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이 절대 하지 않는 네 번째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약물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약을 드시지만 이것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장수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할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죠.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신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약만 최소한으로 복용하면서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시는 거죠.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비타민이나 영양제의 과다 복용입니다.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약물 복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장수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약을 복용하세요. 특히 여러 병원을 다니시는 경우 각각의 처방약을 한 분의 의사에게 모두 보여드리고 조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약을 먹을 때는 정확한 시간과 용량을 지켜주세요. 증상이 좋아졌다고 임의로 중단하거나 더 많이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셋째, 복용하는 모든 약의 목록을 작성해 두세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항상 지갑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약물 검토를 받으세요. 6개월에 한 번은 복용 중인 모든 약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여 계속 복용이 필요한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을 함께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약과 한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약물 복용만큼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인데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스트레스냐고 생각하시지만 은퇴 후의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제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이 절대 하지 않는 5번째 습관,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 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마지막 5번째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스트레스냐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이 노년의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장수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면역력이 40% 낮다고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우울증은 치매 발병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하네요. 은퇴 후의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갑자기 늘어난 여가 시간, 줄어든 사회적 관계, 경제적 불안감 등이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데요. 특히 이런 스트레스를 혼자 끌어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꼭 가지고 계십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서 또는 운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노년기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장수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추천합니다. 첫째, 하루 중 즐거운 시간을 반드시 만드세요. 취미 생활이나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매일 작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마음 챙김 명상을 해보세요. 하루 10분씩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특히 우울감이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노년기 우울증은 방치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고민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이런 습관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시간대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는 5가지 나쁜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습관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의 일상을 시간대별로 자세히 살펴보시죠. 아침 시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노인들은 대부분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기상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침대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깨우시고 기상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부터 한 잔 마십니다. 찬물은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피하시고 미지근한 물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약을 바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7시 30분에서 8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가능하면 혼자 드시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죠. 오전 시간에는 가벼운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등산이나 수영같이 무리한 운동보다는 천천히 걷기나 맨손 체조 같은 가벼운 운동이 좋습니다. 특히 공원이나 숲에서 하는 운동은 심신 안정에도 매우 좋죠. 점심 식사는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하시되 과식은 피하세요.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낮잠이 필요하신 분들은 1시에서 2시 사이에 30분만 주무시면 됩니다. 오후 시간에는 취미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6시 전으로 하시되 되도록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TV 시청보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취침 준비는 9시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시고 10시 전에는 침대에 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워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계절별로도 관리 방법이 다릅니다. 봄, 가을에는 야외 활동을 늘리시고 여름에는 수분 섭취와 냉방병 예방에 신경 쓰세요. 겨울에는 특히 낙상 조심하시고 실내 운동을 늘리시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실천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시작하려다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갑자기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해오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이나 식습관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장수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생활 습관 개선에 성공한 노인들은 모두 2주 단위로 하나씩 습관을 바꾸어 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첫 2주는 수면 시간만 조절하고 그 다음 2주는 식사 습관을 바꾸는 식으로요. 또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고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것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사람마다 체력과 건강 상태가 다릅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매일 등산을 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천하실 때는 반드시 기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수면 시간을 간단하게라도 메모해 두세요. 이렇게 기록을 하면 자신의 생활 패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개선할 점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협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쉽게 포기하게 될 수 있지만 가족들이 함께 격려하고 지지해 준다면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끔 지키지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결코 운이나 타고난 체질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에 대한 정리를 마치며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